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중반 여자입니다. 어릴 때 저희 집은 부모님께서 사업을 하셔서 부유한 축에 속했어요. 하지만 물려받은 사업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젊은 시절 밑바닥부터 쌓아 올려서 이뤄낸 결실이라서 흔히 부자하면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랑은 거리가 좀 있어요. 아무래도 처음부터 사업이 잘 되었던 건 아니다 보니 부자들이 모여 사는 서울권 집값 비싼 동네에 살았던 건 아니고 서울 외곽 평범한 동네에서 좀 비싸다 하는 넓은 평수 아파트에 사는 정도였어요. 동네에서 가장 잘 사는 집 정도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창시절 내내 경기도의 한 동네에서 쭉 자랐는데 덕분에 동네 토박이인 친구들 중에는 모르는 사이가 거의 없었고 그 중에서도 집이 좀 사는 축에 속하다 보니 저는 꽤 유명한 편이었어요. 안면이 없는 친구들마저도 어디서 소문을 듣고 오는 건지 저에 대해 아는 척을 하곤 했어요. 너희 집이 그렇게 잘 산다며? 좋겠다. 나 너랑 친해지고 싶어. 너랑 친해지면 맛있는 거 엄청 많이 사준다던데? 누가 그래? 지훈이가 그러던데? 나도 지나가다 분식집에서 네가 계산하는 거 많이 봤어. 참 이상하죠. 나이가 든 지금은 초등학생들을 떠올리면 참 순수하고 세상 물정 모를 것만 같은데 막상 초등학생이던 시절 친구들한테 들었던 말을 떠올려보면 꼭 그렇게 순수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좋아하는 친구들이 맛있는 걸 사달라고 하는 게 제게 큰 부담이 아니었고 주머니 속에는 늘 부모님이 주신 용돈이 들어있었기에 안 사줄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친구들에게 간식을 사다 보니 어느새 그게 당연해져 있더군요. 희진아, 우리 떡볶이 먹을래? 그래? 나는 별로 배가 안 고픈데. 그래도 먹고 가자. 나 배고파. 먹다 보면 너도 먹을걸? 그렇긴 한데. 그렇게 하루는 어영부영 배가 고프다는 친구 말에 분식집에 들어갔어요. 그날따라 급식을 많이 먹어서 배가 상당히 불렀음에도 좋아하는 친구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해 꾸역꾸역 함께 음식을 시켜 먹었어요. 분명 같이 급식을 먹었던 것 같은데 친구는 둘이서 먹기엔 많은 양의 음식을 한꺼번에 시키더라고요. 처음에는 배가 많이 고팠나 보다 싶었죠. 아무래도 배가 부른 상태에서 먹다 보니 저는 몇 젓가락 먹지도 못하고 금방 수저를 내려놨는데 친구는 잘 먹더군요. 한참 동안 친구 혼자 음식을 먹는 것을 구경하다가 친구가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였어요. 야, 윤희진 어디가? 이거 계산해야지. 뭐? 저는 거의 음식을 못 먹어서 당연히 이번에는 친구가 계산하겠거니 생각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제가 다 사주다시피 하니 한 번쯤은 친구가 낼 거라고 생각한 거죠. 게다가 그날은 원치 않는 상황에 거절을 하지 못해 앉아 있었던 거기 때문에 더욱 제가 계산하기엔 뭔가 억울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친구가 워낙 단호하게 계산을 하라고 말하고 뒤에 서 계시는 분식점 주인 아주머니의 눈초리에 결국 압박을 못 견뎌 동전 지갑 속에 꾸깃하게 접어놨던 지폐를 펴 아주머니께 건넸어요. 그제서야 친구는 기분이 좋다는 듯 배를 두드리더군요. 아, 오늘도 잘 먹었다 희진아. 그때 처음으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느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죠. 지훈아, 근데 오늘은 너가 좀 샀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난 오늘 먹을 생각도 없는데다 별로 먹지도 못했는데. 뭐? 내가 돈이 어딨어? 나도 돈 없어. 엄마 아빠가 주는 돈이 다야. 너 돈 많잖아. 맨날 엄마 아빠가 주는 돈이 네 돈이지. 니네 집은 잘 살아서 맨날 돈 있잖아. 그 친구의 행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날 일이 저에게 큰 충격을 줬음에도 저는 가장 좋아하는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그 친구를 놓지 못했고, 그 친구는 저희 집에 놀러와서는 비싸 보이는 물건은 다 달라고 요구하고, 거절하면 절 나쁜 친구 취급했죠. 하루는 제가 혹시나 싶은 마음에 친구를 시험해보기로 했어요. 정말 작은 거라도 친구가 저를 위해서 사준다면 지금까지 해온 모든 행동을 저만의 일방적인 오해라고 믿을 수 있었어요. 지훈아, 오늘 너무 덥지 않아? 우리 아이스크림 먹을래? 그럴까? 난 좋지. 네가 사는 거지? 아, 그런데 나 오늘은 돈이 없어서 네가 한번 사주면 안 돼? 뭐? 안 되지. 나 돈 없다니까? 나는 맨날 사주잖아. 아, 됐어. 그럼 먹지 마. 나 안 먹어. 그렇게 당하고도 안 돌아오던 정신이 그땐 정말 번쩍 들었어요. 본인이 먹고 싶다는 건 순수하게 다 사줬는데 저를 위해 더운 여름날 아이스크림 하나 못 사준다는 친구를 제가 왜 친구라고 믿고 있나 싶더라고요. 굳이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때부터는 서서히 마음이 멀어져 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왜 자신을 피하냐는 친구의 말도 아무렇지 않게 무시할 수 있었고, 그렇게 절친한 친구에서 완전히 어색한 사이까지 멀어질 수 있었죠.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상황이 크게 달라졌어요. 고등학교 올라갈 즈음부터 아버지 사업이 휘청휘청 한다는 건 대충 집안 분위기로 알고 있었는데 3년을 버티지 못하고 아버지 사업이 크게 망해버렸어요. 그때부터 우리 집안은 급격히 어려워졌어요. 학교에서 나름대로 유명했던 만큼 집 형편이 안 좋아졌다는 소식도 빠르게 번져 너도 나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더라고요. 저를 부러움으로 보던 눈빛들이 대놓고 동정심 가득한 눈빛으로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덤덤히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제 마음도 모르고 한마디씩 얻는 친구들 때문인지 학교 생활을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모른 척 해줬으면 했는데 어찌나 일일이 아는 척을 하는지 오죽했으면 저희 집이 망한 게 그리 좋은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다행히 시기상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3개월 정도 힘겨운 학교 생활을 마치고 저희 집은 더 집값이 싼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형편이 이렇게 되고 나니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도 만나기 싫어지더라고요. 저 때는 여자들은 대학을 안 가는 게 이상하지 않은 시절이었지만 집안이 부유했던 만큼 입시 준비를 하던 대학도 있었는데 모든 미래 계획이 엎어졌어요. 집에 쌓인 빚을 갚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시작했어요. 힘든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런 위기야 어려움이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나서 찾아온 것이 다행이라며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냈어요. 그렇게 바쁘게 살다 정신을 차려보니 정말 많은 것이 달라져 있더군요. 졸업하고 급하게 이사를 가게 되면서 그래도 집 형편과 상관없이 친하게 지냈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에게 바뀐 연락처를 전해줬는데 한참 동안 그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들끼리는 만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운하기도 했지만 어차피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느라 쉬는 날이 얼마 없어서 약속을 잡기도 애매했고 약간의 대인 기피증까지 생겨서 저 역시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제 옆에는 연락만 가끔 주고받는 단 한 명의 친구만 남았어요. 오히려 학교 다닐 때는 친하게 지내지 않았던 친구였는데 늘 저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던 친구였어요.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저희 집 형편 때문에 저랑 친해지고 싶어 한다는 생각에 멀리했던 친구였는데 막상 제가 어려워지니 제 곁에 있어주더라고요. 생활고에 치여 잘 만나지 못하는데도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곁에 있어주는 고마운 친구였어요. 형편이 어려워지니 화목했던 가정도 깨지고
부모님 사이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가 싶더니 불화가 시작됐어요. 매일 엄마는 아빠를 원망하고 아빠는 엄마의 감정을 보살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엄마께서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희진아, 미안하다. 엄마도 이제는 더는 못 살겠어. 엄마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라. 엄마께서는 제게 연락처만 쥐어주고 아빠 몰래 집을 떠나셨어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돈이 많은 다른 남자와 함께 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죠. 희진아, 아빠가 잘못하지만 않았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아빠가 미안하다, 우리 딸. 다 아빠 잘못이야. 아빠가 못나서 생긴 일이다. 엄마가 집을 나가고 다른 남자와 산다는 소식을 들은 아빠께서는 매일 술을 드시고 우길 반복하셨어요. 처음에야 위로해드렸지만 자주 그러시니 너무 감당하기 힘들더라고요. 저를 둘러싼 상황이 힘들어질수록 더 열심히 일했어요. 정신없이 일을 해야 잡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져 우울감도 덜했고 빚을 갚을 돈도 금방 모아졌으니까요. 그렇게 살다가 우연히 친구를 통해서 모 대형 건물의 내부 경비와 안내 일을 담당하는 일을 소개받게 되었어요. 주로 건물 로비를 돌아다니거나 안내 데스크에 앉아서 출입하는 외부인들을 관리하고 안내하면 되는 일이라 그리 어렵지는 않았어요. 일하는 환경도 쾌적하고 대우도 나쁘지 않아서 규칙적으로 출근하고 돈도 괜찮게 줘서 오래 할만 하더라고요. 그 일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인상에 안정이 찾아왔죠. 워낙 큰 건물이다 보니 안에 이런저런 회사 사무실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가끔은 번듯하게 차려입고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을 보며 형편이 나빠지지 않았더라면 나도 이렇게 멋진 건물에 있는 회사에 다닐 수 있었을까 상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며 우울감에만 빠져있기엔 저에게는 여유가 없었죠. 그 전에 워낙 식당에서 주방 일이라든지 서빙이라든지 몸이 힘든 일을 많이 해서인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강도와 보수가 몹시 만족스러운 상태였어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께서도 다들 좋게 봐주셔서 꽤 오랫동안 일을 했죠. 아마 그렇게 3, 4년쯤 일을 했을 때였을 거예요. 어머, 너 희진이 아니니? 정희 이모. 그래, 다행히 기억하는구나. 너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거야? 네, 그렇게 됐어요. 너희 부모님이랑 하도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니? 부모님은 잘 계시지? 그게요. 일단 이거 내 연락처야 받아놔라. 오늘은 이 건물 회사에 미팅할 일이 있어서 잠깐 왔거든. 매일 출근하니? 네, 평일에는 계속 출근해요. 그래? 다음에 올 때는 조금 일찍 올 테니까 밥이라도 한 끼 먹자.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내가 어렸을 때 너 얼마나 예뻐했는지 기억나니? 그럼요, 다 기억나죠.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감사는 내가 너희 부모님이랑 얼마나 친했는지 알면서. 어쨌든 그 명함에 적힌 번호로 연락 한번 주렴. 이만 가볼게. 생각지도 못하게 로비에서 만난 건 아빠 사업이 잘 나가던 시절 아빠와 가장 친하게 지내던 분의 와이프셨어요. 부부끼리 워낙 친하셔서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놀러와서 가족끼리 식사도 자주 했고 놀러도 갔었죠. 사실 집이 그렇게 어려워지고 나서부터는 저를 알던 누군가와 마주치는 것에 굉장히 불편함과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분은 예외였어요. 그만큼 가족처럼 편하게 느껴지는 사이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이렇게 힘들게 살던 와중에도 늘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정희 이모의 아들이었어요. 저보다 2살이 많았는데 또래 남자들과는 달리 성실하고 얌전한 분위기였어요.
늘 공부도 성의권을 유지해서 가족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 나이답지 않게 배려심 깊고 따뜻한 면이 있어서 어린 마음에 몰래 좋아했었거든요. 지금 제가 사는 모습이 많이 초라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 그 사람 생각은 나더라고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오빠라면 지금쯤 이 회사 로비에서 보는 사람들처럼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 있지 않을지 그런 상상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희 이모를 마주치다니 정말 인연이라는 게 뭔지 신기하더라고요. 나중에 정희 이모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면서 저희 가족 소식을 전했고 이야기를 들은 이모께서는 무척 안타까워하셨어요. 사업이 위기에 처하고 이모도 경영을 하시는 분이라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하셨지만 잘 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연락이 꾸준히 됐었는데 사업이 망한 이후로는 아예 소식이 끊겨서 저희 가족을 찾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쉽지 않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 기특하네.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건데요. 그래도 너희 엄마가 딸은 곱게 키워야 한다고 어찌나 애지중지 키웠었는데 이렇게 딸이 고생하는 건 모르고 힘들다고 혼자 그렇게 떠나버리냐. 떠나버리길. 그 말씀에는 저도 씁쓸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에게는 엄마가 남기고 가신 연락처가 있긴 했지만 차마 연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소식이 끊긴 지도 한참이라 저도 엄마께 먼저 연락할 용기는 없으면서 괜히 원망만 들었어요. 그렇게 원망은 짙어지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 정말 남남처럼 살게 됐죠. 이모께서도 대충 상황 파악은 되셨는지 잠깐 뭔가 고민하시는 얼굴을 하시더니 갑자기 제 두 손을 덥석 잡으셨어요. 너 나랑 일해볼래? 네? 네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똑똑하고 성실한 앤지 내가 다 아는데 집안 형편 안 좋아졌다고 그 좋은 머리 썩히고 있는 게 아까워서 그래.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는 것 같아서 제안하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니? 어렸을 때 알고 지낸 분이지만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부모님께 들어 익히 알고 있었어요. 이모께서는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모 대기업 호텔의 사장이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같이 일을 하자고 하시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감사하긴 한데 제가 보시다시피 대학도 못 나왔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서요. 뭐가 걱정이니? 일이야 배우면 그만이지.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 정말 그래도 될까요? 나한테 이력서 한 장만 써서 보내줘. 호텔에도 여러 부서가 있거든? 어디서 일하면 좋을지 보고 알려줄게. 너처럼 똑똑하고 야무진 애는 적응만 하면 금방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나도 힘들 때 너희 엄마한테 도움 많이 받았어.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리고 나 직원 아무나 안 쓴다. 네가 쓸만한 인재 같아서 쓰는 거니까 그렇게 빚진다 생각할 필요 없어.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감사의 인사를 표현했지만 정말 울컥하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매일같이 부러워하던 자기 일을 하는 직장인이 된다고 생각하니 정말 두근댔어요. 제게는 기회가 도무지 없을 것만 같았던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이 가슴 벅차게 설레더라고요. 제 이력서를 검토하신 후 이모께서는 생각보다 다양한 일을 해본 제 이력에 놀라시면서 하나씩 도전해보고 가장 잘 맞는 부서에 저를 배치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이모께서는 당장 일을 그만두고 넘어오라고 하셨지만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정붙였던 고마운 직장이라 적어도 그달 말까지는 일을 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죠. 흔쾌히 허락이 떨어졌고 다들 제 소식을 전해드리니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해 주셨어요.
남은 근무일 동안은 편하게 일하라며 배려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남은 근무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돌이켜보니 그 일을 하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네요. 야, 이게 누구야? 세상에, 너 윤희진 아니야? 아, 맞네. 명찰에 적혀있네, 윤희진. 야, 나 생각 안 나? 생각나지. 오랜만이다. 졸업하고 아무리 네 소식 알아보려고 해도 아는 애가 하나가 없더라. 뭐야, 여기서 일해? 어떻게 사나 엄청 궁금했잖아.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 와, 진짜 네가 이런 데서 일하고 있을 거라곤 학교 다닐 땐 상상도 못했는데. 제가 마주친 사람은 하필이면 어린 시절 손절했던 지훈이라는 친구였어요. 한때 절친이었지만 매번 저를 쫓아다니면서 제가 사는 걸 당연하게 여겼던 바로 그 친구 말이에요. 저 역시 한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라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가 궁금하긴 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런 식으로 마주치니 부끄러움이 밀려오더라고요. 그치, 그땐 나도 내가 이런 일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으니까. 어쨌든 반갑다. 친구들이랑 만나면 맨날 네 얘기해. 너 연락하는 친구는 있어? 그냥 유미하고만 가끔 연락해. 유미? 유미랑 안 친했잖아. 그러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 다른 애들도 너 엄청 보고 싶어해. 나 여기 위에 회사에 붙었거든. 앞으로 자주 보겠다. 나중에 친구들한테 회사 놀러오라 해서 같이 보자. 그래, 그러자. 취직 축하해. 여기 다 좋은 회사밖에 없던데. 그치? 우리 집에서도 완전 경사났어. 너한테 축하받으니까 참 좋다. 어릴 때 늘 네가 부러웠거든. 내가 다음에 밥 한번 살게. 어릴 때 내가 너한테 좀 얻어먹었어야지. 그때야 뭐 어릴 때니까. 에이, 그래도 나도 사람이라 좀 미안했거든. 또 보자, 친구야. 잔뜩 신난 얼굴로 뛰어가는 친구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착잡했어요. 좋은 곳에 취직했다고 하니 기뻐해줘야 마땅한데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제 기분이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확히 몰랐어요.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어서 멀어진 친구였긴 하지만 어리고 못 모를 때의 일이고 그때 일이 미안했다고 직접 사과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찜찜하고 불쾌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땐 그냥 남은 근무일이 얼마 남지 않아 다행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 친구와 매일 마주칠 생각만 하면 불쾌하고 괴롭기만 하더군요. 그렇게 이틀 정도 남은 근무일을 채우는 동안 다행히 친구와는 마주치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친구를 마주쳤던 그 시간쯤 로비에 나가 있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다시 아무도 제 소식을 모르게 되었고 조금 쉬는 날을 가진 후 이모가 운영하시는 호텔로 이직하게 됐어요. 식당에서 근무했던 경험으로 F&B 부서에 먼저 들어갔어요. 워낙 전에 힘든 일을 많이 했어서 그런지 힘들긴 해도 할만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예약팀, 객실팀까지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객실팀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학교 다닐 때 외국어 공부를 많이 한 보람이 있는지 프런트 일이 제 적성에 맞더라고요. 영어도 곧잘하고 일본어도 좀 하네. 이모가 지원 좀 해줄 테니까 공부 좀 더 해봐. 이모의 도움으로 외국어 학원도 더 다녀서 영어와 일본어 자격증도 땄어요.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지만 기회가 주어진 게 감사했죠.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있는데 프런트에서 누군가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희진아, 여기서 일한다더니 진짜였네? 이게 얼마만이야? 엄마가 얼마 전부터 자꾸만 네 얘기를 해서 궁금해서 와봤어. 시간이 좀 흘러 키도 크고 성숙해졌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어릴 때 짝사랑했던 정희 이모의 아들이었죠. 오빠, 처음엔 못 알아봤어. 많이 이뻐졌다. 에이, 무슨, 여기서 일한다고 꾸며놔서 그런 거지. 예쁘기만 한데 뭘. 성격도 여전하네. 진짜 반갑다. 오늘 시간 괜찮아?
퇴근하고 밥이나 같이 할래? 좋아. 그런데 오빠는 여기 무슨 일이야? 여기서 일해? 아니, 여기는 아니고 옆에 있는 호텔에서 일하거든. 땡땡 호텔, 알지? 그 호텔은 늘 이모께서 경쟁업체라고 말씀하시던 호텔이었어요. 거기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정말? 가깝네. 우리 경쟁업체라고 하셨는데. 그치? 나도 그래서 여기 견학차 와봤어. 아무튼 끝나고 연락할게. 내 연락처 알아? 네 소식 처음 들은 날부터 엄마한테 물어서 미리 받아놨지. 대뜸 연락부터 하면 좀 놀랄 것 같아서. 이따 보자. 아, 응, 알겠어. 너무 반가우면서 동시에 제 연락처를 미리 받아놨다는 말에 설레더군요. 어린 시절 말도 못하고 혼자 소갈이 하듯 좋아했던 짝사랑하던 남자가 이렇게 저를 반가워해주고 연락처까지 미리 받아놨다는 사실에 저도 모르게 묘한 기대감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제 자신에게 자신이 너무 없었어요. 이모의 도움을 받아 이제야 겨우 인간구실을 하게 됐고 그런 도움 없이는 혼자서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오빠를 봐서 좋았지만 이렇게 좋아해도 될까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정희 이모가 저를 예뻐하시고 도움 주시는 것과 별개로 아들과 만나는 여자로는 절대 생각해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혹시나 싶은 마음에 처음에는 오빠를 한두 번 피했었는데 나중이 되니 이런 제 자신이 웃기기도 하더군요. 오빠를 따로 만나 시간을 보낸다고 한들 저를 좋아해 줄 거란 확신도 없는데 이렇게 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제가 먼저 연락해서 퇴근 후 서너 번 식사를 같이 했어요. 워낙 어릴 때 느꼈던 감정으로 품고 있는 호감이다 보니 차라리 이렇게 자주 봐서 친근해지다 보면 전보다는 편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람이 너무 멋있게 자랐더라고요. 어린 시절 느꼈던 배려심 넘치는 말투나 상냥함 등에 여전히 이끌렸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오히려 더 좋아졌죠. 역시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했나 봐. 무슨 소리야. 너 옛날부터 그 사람 얘기 주기적으로 했었잖아. 잘 된 거지. 그럴까? 근데 인생 망한 애 기껏 구해줬더니 자기 아들이나 탐내고 있으면 이모가 싫어하시지 않을까? 어차피 네가 좀 좋아한다고 당장 사귀는 것도 아닌데 뭘 벌써부터 죄책감을 가지니? 좋아하는 건 네 마음이지. 그런가? 털어놓을 데가 없어 유미에게만 고민 상담을 했지만 유미는 제 복잡한 마음도 모르고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더라고요. 유미의 말을 듣다 보니 그래, 사귀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건데 그것도 안 되나 싶어서 저도 에라 모르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3달 정도 개인적인 만남을 이어가던 중 오빠에게서 정식으로 만나보자는 제안을 받게 됐어요. 나 어릴 때부터 너 좋아했거든? 네가 괜찮으면 나랑 만나볼래? 아, 그게... 싫으면 그냥 편하게 거절해도 돼. 내가 너 만나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니까. 너도 네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정말 오랫동안 꿈만 꿔왔던 순간인데 막상 현실이 되니 입술에 풀이라도 붙였는지 말문이 막혔어요. 고백을 받는 그 순간에도 정희 이모 생각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고민하고 뜸들이는 시간 동안에도 혹시나 제 마음을 오해하면 어쩔까 걱정까지 드니 미치겠더라고요. 나 오빠랑 만나기 싫은 건 아닌데 나도 정말 좋아하거든. 근데 혹시 우리 엄마가 신경 쓰여서 그래? 평소 눈치가 빨라서 그런지 금방 눈치를 채고 물어보더라고요. 대답은 안 했지만 동의하는 눈치이자 오빠가 웃음을 터뜨리며 제 머리를 흐트러뜨리더군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우리 엄마는 너랑 만난다고 하면 엄청 좋아하실걸? 어? 정말? 그래, 우리 엄마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거랑 이거랑은 다르잖아. 일 괜찮게 하는 직원으로 좋은 거랑 아들이랑 만나는 여자가 좋은 거랑은 다르잖아. 그러니까 전자도 맞지만 후자로 좋아하실 거라고. 맨날 너 같은 며느리 있었으면 좋겠다고 노래를 부르시던 분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저희 집에 잘 살 때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때야 더 물어보진 않았어요. 솔직히 저도 이 상황이 싫기는커녕 너무 기뻤고 늘 상상만 해봤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을 해주니 그냥 모른 척 넘어가 버리고 싶더라고요. 혹시나 이모께서 알고 화가 나셔서 저를 자르거나 하신다면 그것도 어쩔 수 없겠다 싶을 만큼 오빠가 좋았어요. 하지만 오빠 말대로 이모께서는 정말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세상에, 희진아, 너 우리 영훈이랑 만난다면서? 정말 생각 잘했다. 어? 너 혹시 영훈이가 못되게 굴면 바로 이모한테 말해라. 이모가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까. 이모, 괜찮으세요? 제가 영훈 오빠 만나도. 얘는 무슨 소리를 하니? 내가 이 일하면서 젊은 여자애들 얼마나 많이 만나보는 줄 알아? 요즘 애들 중에 너 같은 애가 없어. 걱정하지 말고 너는 열심히 일하고 우리 집에 시집 올 준비나 해라. 아이,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시집은요. 얘가 무슨 소리니? 너 이모 아들이랑 만나면서 결혼은 안 하고 연애만 하겠다는 소리야? 이모는 그 꼴 절대 못 본다. 무조건 우리 집으로 시집와. 난 너 아니면 며느리로 들일 생각 없어. 말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이모. 진짜라니까 얘는. 그때만 해도 이 모든 게 한여름밤의 꿈만 같았는데 2년 정도 연애를 한 후에 정말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오빠도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하는 뜻이 있었고 저 역시 오빠와 함께라면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결혼을 추진하는 순간까지도 저는 걱정을 했지만 이모께서는 다행히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이모가 제 시어머니가 된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다들 결혼하면 시댁살이 걱정부터 하던데 이모께서는 저를 너무 존중해 주셨으니까요. 그렇게 결혼하기 직전 이모께서는 뜻밖의 소식까지 전해주셨어요. 나랑 우리 남편이 너희 아빠 설득해서 니네 엄마 찾아서 만나고 왔다. 네? 정말요? 그래도 엄마 멀쩡히 살아있는데 상견례는 해야 하지 않겠니? 엄마 잘 지내세요? 너한테 미안해서 면목이 없다고 나 붙잡고 한참을 울더라. 무슨 자격으로 네 얼굴 보겠냐고 그러더라고. 연락처 받아왔으니까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에 둘이서 한 번은 만나봐. 너 영훈이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 연락 안 한 지도 못 보고 산 지도 오래라 어색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 항상 묻어두고 살던 그리운 엄마였어요. 몇 날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용기를 내서 연락을 했고 엄마께서는 신호음이 채 2번이 울리기도 전에 전화를 바로 받으시더군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약속을 잡고 저희 모녀는 눈이 마주치는 순간부터 눈물에 상봉을 했어요. 엄마를 만나고 나니 그때부터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날 정희 이모를 만난 뒤로부터 쭉 제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다는 걸요. 여기서 더 행복해질 수 있나 싶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더 행복한 일 투성이었어요. 예쁜 딸 하나와 귀여운 아들을 낳아 열심히 길렀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큰 후에는 복직을 해서 커리어도 이어나갔죠. 그때는 육아휴직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서 아이를 낳은 여자들이 복직을 한다는 건 꿈꾸기 힘든 일이었는데 이 역시 이모께서 총지배인으로 계신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몇 년 안가 이모께서도 은퇴하셨지만 덕분에 저희 아이들도 봐주셨죠. 그렇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유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희진아, 너 혹시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보러 갈 생각은 없어?
어? 왜? 아니, 얼마 전에 애들한테 연락이 와서. 나도 정말 오랜만에 동창회 나갔거든. 그런데 다들 네 안부 궁금해하고 보고 싶어 하더라고. 내가 너랑 연락한다고 하니까 한번 꼭 데리고 나와달라고 해서. 그래? 그럴까? 정말? 너 애들 별로 안 보고 싶어 했잖아. 괜찮아? 그땐 상황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그랬는데 이젠 괜찮잖아. 나도 마음에 여유가 생긴 것 같아. 이제 애들도 좀 보고 싶고 궁금하고 그러네. 다행이다. 그래, 이제 많이 편안해졌으니까 한 번쯤 보는 것도 좋지. 나도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더라. 그러게, 다음 동창회 때는 나도 불러줘. 그렇게 유미 덕분에 정말 몇십 년 만에 어릴 때 친구들을 보게 됐어요. 친구들은 서로 늙어가는 모습을 보며 살았을 텐데 저는 아니다 보니 갑작스럽게 확 늙은 느낌을 주고 싶지 않아서 친구들과 약속이 잡힌 날부터 피부샵에 가서 관리도 받고 옷도 미리 골라놓고 혼자 잔뜩 신이 나 있었네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어린 시절 친구들이 그립기는 했었나 보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기대를 안고 간 동창회에서 친구들은 신기하게도 시간이 오래 흘렀지만 그대로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많이 변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릴 때 얼굴 그대로라 알아볼만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누구야? 윤희진 아냐? 니네 어쩜 이렇게 그대로니? 너무 반갑다. 다들 잘 지냈어? 너야말로 잘 지냈니? 네가 졸업하고 연락 싹 끊어서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 어쩌다 우연히 유미랑 연락이 닿았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음 평생 얼굴도 못 보고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유미 덕분이지. 진짜 그동안 못한 얘기가 너무 많다.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 좀 해봐. 왜 애들 연락 다 끊어버린 건데? 우리 진짜 서운했다. 대충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 아빠가 사업이 망하셔서 급하게 이사를 가게 됐었어. 정신이 없어서 니네한테 인사도 못했네. 늦었지만 미안해. 아니야. 그런 거면 당연히 이해 가지. 이렇게 만난 게 어디야. 너 완전 우리 학교에서 공주였는데 고생 많았겠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 결혼은 했니? 결혼해서 애도 둘 있고 잘 지내고 있어.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만났는데? 집안은 좋니? 야, 무슨 허구조사 당하러 온 것 같다. 천천히 물어봐. 그리고 무슨 본 적도 없는 남편 얘기를 그렇게 물어. 내 근황에나 관심 가져주라. 캬, 남편이랑 시댁이 네 근황이니까 그렇지. 결혼하고 애 키우는 여자들이 뻔하지 뭐. 아니면 뭐 너 일이라도 해? 아, 일하고 있지. 호텔에서 일하고 있어. 호텔? 설마 호텔리어 그런 거야? 그치. 어디 호텔인데? 사실은 여기 바로 옆에 땡땡 호텔 알지? 뭐? 땡땡 호텔? 여기 정도로 좋은 호텔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큰 호텔에 다니고 있다고? 우연찮게도 동창회 모임이 남편이 일하고 있는 호텔에 있는 뷔페였거든요. 제가 일하고 있는 호텔 쪽 방향을 가리키면서 말하자 친구들이 다 깜짝 놀라더군요. 정말이야? 완전 성공했다 너. 성공했다며 축하한다는 말을 건네는 친구도 있었지만 분위기가 뭔가 묘하게 싸늘했어요. 유미만 뿌듯한 얼굴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약간 못 믿겠다는 얼굴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몇몇 친구들이 나서더군요. 야 얘들아, 호텔에서 일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직업군이 다양한데. 객실 청소부일 수도 있잖아. 아, 하긴 그러네. 너 혹시 아직도 경비 일해? 너네들 기억하지? 나 다니는 회사 건물 경비였다니까 얘가. 그때 너무 반가웠는데 쪽팔렸는지 얘가 금방 관뒀다고 하더라고. 너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직업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직까지 그 건물 경비로 다녔으면 우리 회사 직원이라 했겠다? 우리 회사는 무슨 너 소속기관만 일하고 잘렸잖아.
야, 조용히 안 해? 자기들끼리 뭐가 그렇게 웃긴 건지 서로 헐뜯으면서 노는데 어렸을 땐 몰랐지만 커서 보니 정말 저랑은 안 맞는 부류였어요. 물론 안 보고 지낸 세월이 하도 기니 변한 모습에 적응이 안 되는 거기도 했겠죠. 얼굴 표정이 잔뜩 굳어있는데 지훈이랑 친구가 다가와서는 갑자기 경례 포즈를 취하더군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너 오랜만에 일하는 거 보고 싶어서. 경비들은 경례 이렇게 하나? 경례 하나는 끝내주게 잘하겠네. 차렷! 경례! 이거 맞아? 너는 내가 경비일한 게 그렇게 재밌니? 웃겨? 야, 그럼 웃기지 안 웃겨? 어릴 때 그렇게 도도하게 공주처럼 살던 애가 갑자기 건물 로비에서 경비일하고 있으니까 사람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한치 앞을 모르는 거잖아. 너무 신기하지 않니? 그러게 착하게 살았으면 이런 일도 안 생겼을 텐데 말야. 뭐? 착한 일? 내가 다른 애들은 몰라도 지훈이 너한테 그런 말을 들을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럼 너는 착한 애가 우리 집 형편 니네 집보다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 기어이 나한테 뭐라도 얻어먹고 싶어서 껄떡댄 거니? 내가 언제 껄떡댔어? 네가 하도 나한테 얻어먹는 건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워하지도 않으니까 너도 나한테 친구로서 뭔가 해줄 수 있나 싶어서 사달라고 한 거였지. 됐다. 지금은 너도 힘든 일하며 살고 있으니 내 맘 이해하겠지. 그때였어요. 로비를 지나가던 호텔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세상에 사모님, 왜 여기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약속 장소가 여기라서요. 직원은 남편이 아끼던 부하 직원이라 몇 번 집에 초대해서 밥도 먹었던 사이였어요. 후배 직원들 교육 중이었는지 뒤에 직원이 꽤 많더라고요. 세상에, 오시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지. 제가 여기 F&B 팀장한테 서비스 드리라고 말해놓고 갈게요. 편하게 계시다 가세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고마워요. 고맙긴요. 얘들아, 여기 우리 오지배이님 와이프셔. 옆 땡땡 호텔 팀장님이시기도 하고. 안녕하십니까? 편하게 쉬다 가십시오. 직원들이 짝이라도 한 듯 인사하고 떠나자 자리에 남은 친구들은 깜짝 놀라 얼어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꼴보기 좋더라고요. 야, 너 진짜야? 네가 옆 호텔 다니는 호텔리어라고? 그것도 팀장? 경비일 좀 잠깐 했다고 평생 경비일만 하고 살 거라는 생각은 대체 어떤 편협한 인간의 생각이야? 사람이 발전이라는 게 있어야지. 어려울 때 힘든 일 좀 했다고 아직까지 그러고 사는 너처럼 그런 건 발전 없는 인간들이나 해당되는 얘기지. 뭐? 너 수습기간도 못 채우고 그 회사 잘려서는 지금 어디서 뭐하고 사는데? 유미한테 애들 소식 가끔 들어도 너는 좋은 소식 하나 없던데. 안 들어도 뻔하지. 한때 잘 살던 내가 경비일하고 사는 거 보니 그렇게 좋았니? 야,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야지 나. 너 도대체 뭐 어떻게 한 건데? 어떻게 경비하던 애가 호텔리어가 되고 호텔 지배인이랑 결혼까지 한 거냐고. 넌 죽어도 모르겠지만 사람이 사는 대로 다 돌려받더라. 너도 모르지. 착하게 살았으면 지금 더 복받고 살고 있을지. 난 어릴 때 잘 놀던 기억으로 여기 나온 건데 니네 사람 하나 불러놓고 과거 얘기 꺼내면서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지금의 나까지 판단하는 게 아직도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 너넨 차라리 초등학생 때가 더 나았던 것 같아. 여기 팀장한테 말해놓겠다던 서비스는 나 봐서 주는 거니까 취소하고 갈게. 너넨 이런 고급 서비스 돈 내고도 받을 자격 없어. 너네끼리 평생 그렇게 힘든 사람 헐뜯고 놀리면서 재미나게 살아. 자, 잠깐만이지나. 오해야. 지훈이만 그런 거지. 우린 너 그렇게 생각 안 했어. 그래, 이진아. 우린 너 다시 잘된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데? 우리 너랑 다시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부른 거야. 가지 말고 더 얘기 좀 들어봐. 제가 자리를 나서다 그때까지는 방관하며 같이 비웃고 있던 친구들이 바로 지훈이를 손절하며 제게 들러붙더라고요.
난 저렇게 수준 떨어지는 애랑 못 놀아, 얘들아. 정 나를 끼고 싶으면 지훈이를 떼내든가. 지훈이? 우리도 지훈이 쟤 너무 거칠어서 안 맞았어. 우리가 지훈이 떼내고 연락할게. 조심히 들어가. 야, 송지은, 뭐라고? 등 뒤로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나왔어요. 이 나이 먹고도 저러는 꼴이 참 한심하기 그지없더군요. 나오는 길에는 괜히 시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정말 지훈이 말대로 아직까지 경비 일을 하고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어머님 댁에 고기랑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가서 감사 인사를 드렸더니 어머님께서 뿌듯한 얼굴로 제 손을 잡아주시더군요. 기회를 줬을 때 잡은 건 단히 능력이야. 그럼에도 내게 기회를 준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 줄 아니? 넌 분명 더 잘 될 거다. 저도 여기 사연을 올리기 전에 정말 많은 사연들을 봐왔지만 시어머니가 원수면 원수였지 이렇게 은인인 경우는 제가 처음일 거예요. 제 인생에 굴러온 가장 큰 복은 남편도 아닌 바로 저희 시어머니거든요. 앞으로도 시어머니를 잘 모시면서 오손도손 살아가려고 합니다. 힘들었던 과거는 시어머니 덕분에 다 잊은 지 오래예요.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만 계신다면 진작에 고부관계가 가족처럼 따뜻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 가끔 생각해보곤 한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